하창원 본부장의 또 지금 호가는 그래도 금융시장은 또 금융시장대로 주말 뉴욕에 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개장을 해봐야 알겠지만 또 네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반등을 한 것도 좀 의미는 있는 것 같고 자 섹터 전략 추격 매수 저점 매수 오늘 어떤 부분을 가져오셨는지 한번 볼까요? 네. 건설기계 쪽을 들고 왔는데 건설기계 네, 사실 제 저번 주 목요일에도 이제 개장에 걸어라에 이 관련된 종목을 좀 들고 왔는데 아무래도 좀 이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섹터 전략으로 좀 다시 들고 왔고요. 일단 건설기계 섹터가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. 사실 뭐 건설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관심이 떨어져서 그렇지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제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율에 따른 좀 영향에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지금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뭐 영업이 거의 100% 늘어났고 뭐 기타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뭐 다른 종목군들 뭐 70%, 뭐 60% 영업이익단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러한 기조가 단기간에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지금 열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추가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뭐 석탄이라든지 이런 이 액화 천연가스를 조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었고요. 거기에 따른 이제 원자재에 대한 이런 채굴 관련된 부분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갔는데 뭐 니켈, 리튬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대형 이제 기계들이 중장비들을 좀 채굴할 때 활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아무래도 소형 장비보다는 대형 장비들의 이제 마진율이라든지 영업률에서는 보다도 좋을 수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나고 있고 충분히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미국 정부가 뭐 트럼프부터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부터 이어서 계속적으로 인프라 쪽에 대한 좀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 뭐 이번에도 뭐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런 건설 장비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추가적으로 뭐 중국 쪽에서도 부양책이 나올 수가 있고 지금 뭐 네옴시티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지금 이런 동남아 쪽에서도 굉장히 좀 이런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관련된 부분에서 뭐 히림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그래도 뉴스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네. 어쨌든 그런 글로벌적인 대규모 건설들이 늘어나고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추가적인 수혜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판매가도 좀 높아졌습니다. 아무래도 뭐 전반적으로 다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뭐 이 부분도 같이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는 개선되는 구조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또 특히나 유럽 쪽에서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뭐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. 그리고 또 경기를 또 회복시키려면 우크라 재건을 거기는 공식적으로 뭐 얘기를 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, 그래서 거기 뭐 그런 부분에서의 계속적인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좀 기대를 해볼 만한데 뭐 이제 관련된 기계 그 주가들 보시면 굉장히 좀 주가가 우향했습니다. 사실 작년 초에 이런 중국 지역과 기타 이제 지역에 굉장히 좀 건설 중장비 수주가 늘어나는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했거든요. 근데 뭐 사실 뭐 해외로 나가는 그런 물량들이라든지 뭐 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 뭐 작년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좋아지는 구조가 나왔다라는 게 실적으로 찍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할인되지 않았나. 그리고 뭐 미국장에서도 캐터필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글로벌 그룹들과의 비교했을 때도 좀 다소 많이 눌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충분히 좀 저점 최근에 이제 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의 상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이러한 흐름들을 좀 쫓아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토픽으로는 두 종목을 골랐습니다.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랑 이제 진성 TEC를 꼽았는데 뭐 진성 TEC는 캐터필러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저번 주에 좀 소개를 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 인프라코어가 어쨌든 좀 요 섹터 내에서는 그래도 좀 이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높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주가의 움직임이 대부분 좀 비슷합니다. 그리고 채널링이 워낙 강한 부분이어서 사실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하셔도 좀 비슷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굳이 꼽아보자면 두 기업으로 좀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하창원 본부장의 섹터 전략은
건설 기계 쪽 이렇게 보셨고 정kim 차장도 섹터를 보시는 게 있나요? 네, 저는 삼성 SDI의 밸류 체인. 삼성 SDI 밸류체인, 예. 2차 전지. 네, 오늘 이렇게 또 가나요? 뉴스가 뭐 노스볼트가 독일 배터리 공장 뭐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. 그러니까 사실 북유럽 쪽 그 셀 업체들이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죠. 네. 뭐 수율도 그렇고, 뭐 중국 제끼고 북유럽 업체들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고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. 네,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저는 2차 전지 계속 조금 민망스럽 수준으로 좀 속도보다는 방향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. 역시 이 이슈가 이제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이 종목들 특히나 삼성 SDI 쪽에 밸류 체인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증설 이슈에 저는 뭐 단기적인 공략도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물론 저 기본적인 생각은 역시 2차 전지 투자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중장기적인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속도가 그래도 이번 주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연속적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현재 그 삼성 내부적으로는 거의 100기가 수준인 것 같아요. 여기 이제 증설 아직 뉴스화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좀 루머가 있습니다. 현재 생산 가능한 용량의 거의 이제 2배 이상의 증설을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. 역시 이제 유럽 쪽에 장기 공급 계약을 선점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좀 심산이 깔려 있어서 밸류체인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강세가 나오는데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역시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또 SK온 쪽보다는 지난주 뭐 수목금해서 삼성 SDI 쪽이 굉장히 좀 강했었잖아요.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슈가 이번 주에 연속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양극재가 이제 워낙 좀 더 선호되다 보니까 뭐 LNF나 에코프로비엠 또 음극재 쪽의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쪽은 또 너무 많이 언급이 돼서 이런 네. 종목을 또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요. 삼성 SDI의 좀 대표적인 그런 좀 밸류체인 종목들 중에서 아직 조금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이는 종목들이 역시 분리막 쪽에 있는 WCP와 SKI 테크놀로지 뭐 두 종목 정도 좀 분리막 쪽에서 보이고 전해액 쪽에서는 이제 동화기업, 그다음에 엔캠 뭐 이런 종목들도 좀 눈에 보입니다. 그리고 이제 도전제라고 있어요. 이제 탄소 나노 튜브죠. 그러니까 이 전류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조금 CNT 도전지. 그렇죠. 예. 탄소 나노 튜브의 이제 이니셜이죠. CNT 도전제를 하고 있는 나노 신소재 뭐 이런 종목들이 아직 크게 주목받지 못한 삼성 SDI의 밸류 체인이고요. 일단 지난주에 강세가 나왔고 뭐 아직 말씀드린 대로 뉴스화되진 않았습니다만 이미 시장에서 반영을 시작한 이제 그런 강세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추격의 의미에서도 나쁘지 네.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. 오늘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추격을 할수록 이제 변동성이 하루에 5% 이상 나온다면 자동적인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는 마인드 기본적으로 깔아 놓으셔야 된다.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는 역시 전해액 쪽에 있는 동화기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CNT 도전제 쪽 이거는 양극재, 음극재 다 들어가거든요. 그리고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3사를 모두 납품하는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조금 더 좀 확장성이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종목을 붙여드리자면 삼성 SDI의 밸류체인을 보자라는 그런 주제에서 종목으로는 동화기업, 나노신소재 두 종목 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2차 전지 쪽을 살짝 다뤄주셨고 삼성 SDI가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뭐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죠. 맞습니다. 네. 네, 그쪽에 연결되어 있는 관련 기업들로 몇 가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.